그래서 똑같이 부동산을 오랫동안 했지만은 누군가는 이 골든타임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계속 이 스노우볼처럼 돈을 굴렸고, 또 누군가는 큰 돈을 벌었지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부동산을 20년 동안 관련된 사업들을 하면서 정말 돈을 많이 버신 분들, 그리고 20년 동안 있으면서 부동산을 오랫동안 했지만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고 사라지신 분들,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큰 돈을 버신 분들도 봤고,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런 분들을 보면서 실제로 성공하고 실패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물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많아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 나이 또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40대니까 이제 35세, 45세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제 위에 분들 50대에서 60대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에 대해서 논하기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제 제 또래 또는 제 아래 또래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는 이 20년 동안 부동산 관련 업을 하면서 저랑 같이 일을 했던 분들, 파트너분들, 또는 성공했던 분들, 실패했던 분들, 정말 많은 돈을 벌었던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냥 2억, 3억, 10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돈이 들어오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말 많은 재산을 늘리거나 또는 잃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잃으신 분도 봤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가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이제 어떠한 분, 그러니까 A 부류하고 B라고 누구라고 딱 칭할 수는 없지만은, A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내가 돈을 만약에 많이 벌게 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합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과 같이 비트코인의 시장이 굉장히 시장이 좋다, 장세가 좋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냥 앞뒤 재지 않아요. 그냥 투자해요. 그 현 상황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투자해요. 그래서 물론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큰 돈을 버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은 자기가 벌었던 돈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본 사례는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한순간에 많이, 예를 들어서 50억, 100억의 돈을 벌었다, 시행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 그랬을 때 그 돈을 내가 다른 투자처에 투자를 하면서 더 많이 공격적으로 늘리려고 했을 때는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A의 부류,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은 좋지만은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B 그룹의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만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투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파트 투자만을 해요. 다른 투자를 하지 않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내 집 마련이 한 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제 1주택자가 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제 채널을 계속 봐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약간씩 변경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2주택자가 되고 아니면 월세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좋다고 저는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자산에 이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1주택 말고 다른 것들을 투자해서 이 투자 수익을 남겼을 때 이제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늘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그런 투자들을 많이 하냐면, 이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투자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투자는 지금 상가나 토지나 이런 투자들도 있겠지만, 안정적인 주택의 투자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대출의 규제를
피해서 갈 수 있는 제가 얘기했던 오피스텔이나 민간 임대 아파트 같은 것들도 투자를 해요. 민간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계약 그 신청 금액 같은 것도 없는 경우가 많고, 지방이나 이런 곳에 있는 것들도 무제한으로 전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주택수에 산입이 안 되고, 민간 임대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뭐 광교라든가 이런 곳에 민간 임대 아파트의 그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택을 몇 채, 뭐 한 채, 두 채, 세 채씩 가지고 있는 분들,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그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그 시장을 이해했기 때문에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지산이라고 하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아니면 꼬마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면서 자기의 투자 수익들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아파텔 또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아니면 민간임대 같은 것은 이제 리스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당첨되고 바로 이제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당첨되고 나서 내가 포기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곳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내 주변에 있던 그런 분들의 A그룹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의 실패를 했는데, 지금 현 시장에서 부동산에 그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고 대출에 대한 규제나 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지금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이 너무나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제가 하는 운동이나 뭐 바둑이나 골프나 이런 유튜브들도 보고 부동산 관련 유튜브들을 봐도 너무나 공짜로 이 좋은 정보들을 준다는 거, 이런 게 정말 감사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주택수를 늘리거나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얘기해 주니까 무분별하게 그냥 막연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은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실제로 부동산을 20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했지만은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투자했을 때 실패하는 경험, 자산을 많이 잃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는 공격적인 투자를 했지만은 지금 두 아이의 아빠가 되면서 저는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로 변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A그룹 말고, 공격적인 투자자 말고 B그룹의 분들도 계십니다. 이 B그룹의 분들은 어떤 분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시행사업을 해서 만약에 50억을 벌었어요. A라고 하는 그런 그룹은. 그러면 다른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받고. 왜? 다른 쪽으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B그룹의 분들은 만약에 자기가 시행사업을 해서, 이건 예를 그냥 단편적으로 시행사업을 예를 드는 겁니다. 시행사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뭐 시행사업 말고 그냥 아파트 투자라고 할까요? 아파트를 만약에 통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이분은 아파트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파트에도 아파트를 내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매매가 있을 수 있겠고, 경매가 있을 수 있고, 공매가 있고, 미계약 물량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민간 임대 아파트, 뭐 아파텔, 이렇게 아파트 투자만 하더라도 이 아파트 투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은 이 아파트 투자에만 집중을 합니다. 한 분야만 깊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고리타분하다, 그리고 너무 늦게 가는 투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이 A그룹에 투자하신 분들, A그룹에 속한 긍정적으로 많은 것을 투자했던 분들은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 B그룹에 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아파트를 통해서 수익을 봤을 때 아파트만 계속 집중했던 분들, 상가를 투자했는데 거기서 성공을 하면서 상가를 점점 깊게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상가를 내가 경매로 낙찰받고 운영까지 한다거나, 프랜차이즈 사업과 연계시켜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연계성이 있는 것들을 투자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이분들은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것은 제 주변에도 최근에도 이분, 뭐 그저께도 통화를 했는데, 이런 분들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 대안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잘 듣지 않아요. 되게 신기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만약에 아파트에만 투자했다, 시행만 사업을 하는 분이다 그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식이 정말 좋은 주식이 있어서 사면은 바로 100% 수익이 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게 있어서 만약에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도 절대 그거를 한 번에
선택을 한다거나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의 투자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년 동안 보면서 이 B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산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합니다. 이게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상을 이제 많이 찍고 이제 계속 업로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찍어놓은 영상들도 많은데 업로드 안 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영상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했을 때 항상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거는 제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A하고 B를 투자해야 되는데 또는 A하고 B의 뭐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럴 때 저한테 조언을 구하면 그 상황에 대한 최악의 경우를 설정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A그룹에 속한 사람들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투자하고 이것도 투자하고 이것도 투자해서 잭팟이 하나라도 터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잭팟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서 수익이 많이 오를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많이 오른 돈을 관리하지 잘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많이 오른 돈을 또 여러 가지로 분산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분산 투자의 개념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결합이 되고 경험이 결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분산 투자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해가지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하는 게 분산 투자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라든가 투자의 방향성이라든가 또는 내 집 마련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약에 본다면은 그런 말들도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는 이제 다른 것에 먼저 투자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첫 번째로는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집 마련하는 데 집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찍는 거예요. 제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영상을 많이 안 찍죠. 뭐 상가 어떤 상가 물량이 좋다, 어디에 뭐 분양하는 뭐가 좋다 이런 것들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분양이라고 하는 청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포커스를 두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분양의 그런 조건이 안 돼서 매매를 하게 됐을 때 어쨌든 1주택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2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2주택자 또는 규제를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피해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주거 형태를 여러분들이 하나 더 소유하는 거예요. 뭐 상가라든가 또는 사무실이라든가 또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서 아파트 청약이나 매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게 됐을 때는 이제 이거에 따른 내가 경험을 하고 대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자산의 이득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다음 주택을 내가 선택했을 때 그래도 거부감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비과세 조건을 활용해 가지고 다음 주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추가적인 주택을 매입을 하면서 그 물량을 전세를 주면서 전세 이득분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너무나 무분별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메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1주택, 2주택, 만약 무주택자였는데 주택을 그냥 산 거예요. 전세를 끼고 샀어요. 그랬는데 이 전세를 낀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올랐죠, 지금 현재. 오르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또 주택을 사는 거예요. 또 새 채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주택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부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택수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무분별한 투자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최근에도 민간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주택자도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했던 것들을 보면은 이제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오고 전국 청약이 가능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무분별한 투자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당첨이 되면 그냥 피 받고 팔겠다는 거죠. 물론 리스크 없는 투자일 수 있지만은 이러한 작은 생각 자체가 계획이 없는 투자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많은 성공을 했지만 실패하신 분들도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하고 계속해서 더 큰 성공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잘 아는 투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 방향성을 좀 넓혀가면서 투자를 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대안이 있었을 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런 비용들을 투자하는 건 괜찮지만은 너무나 많은 비용들을 내가 계획 없이 잭팟을
잭팟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익만을 얻기 위해서 투자했을 때는 실패하는 그런 부동산 고수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1등 당첨이 됐는데 뭐 3년이 지나서 5년이 지나서 뭐 이혼을 하고 정말 쓰레기를 줍고 다니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벌고 10억, 20억이라고 하는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수백억 원의 그런 로또에도 당첨이 되고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왜 최악에는 그렇게 나쁜 삶을 살고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그 수백억에 수십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한테 들어올지 예측을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이 없었던 거예요. 그 돈, 만약에 20억을 내가 당첨이 됐을 때 이 돈을 내가 노력을 해서 벌었다면은 플랜을 짜가지고 계획대로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10억은 아파트를 한 채 사놓고 뭐 5억은 상가를 하나 사놓고 나머지 5억은 현금을 내가 보유하면서 한 2억 정도는 주식에다 넣어놓고 포트폴리오를 3억을 현금을 보유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이 나한테 불현듯 찾아온 이 행운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저는 비트코인을 채굴도 해봤습니다. 수년 동안. 뭐 한 3, 4년 전에. 그런데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통해서 지금 너무나 많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투자했다가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투자에 대한 관념이나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큰 돈을 벌었을 때는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비참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현재 무주택에서 1주택자를 늘리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늘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턱대고 무분별하게 내가 주택수를 늘리거나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채널 이외에도 많은 부동산 유명하신 분들의 채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채널들도 함께 보시면서 저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한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조언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훌륭하신 분들의 유튜브 채널들도 함께 보시면서 그분들한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다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마인드를 정립하시고,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의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1주택자가 없으신 분들은 1주택자가 되기 위해 종잣돈을 모으면서 1주택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은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소비 절제하면서 치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잔금을 치렀을 때 어떤 방법으로 내가 2주택 또는 다른 부동산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인생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닥에 계셨던 분이 정말 큰 성공을 이루는 것도 제 눈으로 직접 봤고, 그리고 정말 큰 성공을 했다가도 바닥으로 떨어지시는 분들도 제 눈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성공을 하고 실패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가치가 변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 다 저한테는 소중하신 분들이고, 그렇다고 성공하신 분한테 제가 그 분과 더 친해지려고 굽신거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분의 성공을 했다가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이분을 제가 업신여길 필요도 없고, 똑같이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주고 그분들한테 성공한 사람한테는 성공한 삶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그런 분은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한 거지 인생의 실패를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에 실패한 거에 대한 그 삶을 제가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살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나 무리한 투자, 무리한 주택수를 늘리거나 이러한 생각보다는, 물론 주택수를 늘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고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이게 많지만은, 뭐 어떤 유명한 책들 제가 많이 있는데 어떤 책들에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뭐 2년마다 한 채씩 늘려라, 1년마다 한 채씩 늘려라. 물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도 자산 가치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도 이렇게 그 자산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주택수를 늘린 것만 해도 핵심적인 입지 아파트 수를 늘리면은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공식화처럼 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에 리스크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바른 재테크가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현명한 계획들을 짜고, 너무나 과도한, 제가 이제 20년 동안 부동산을 하면서 느낀 팩트는 그겁니다. 욕심을 부리면 잃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뼈저리게 저도 잃어봤고,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과도한 욕심을 부렸을 때는 반드시 잃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지나친 욕심, 그리고 누구나가 다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묻지마 투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올바른 재테크를 하시고, 그리고 좋은 그런 부동산 경험들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너무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에 있어서 지금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 노력하면서 앞으로 가다 보면은 좋은 일들이 정말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 공급이 없고 주택가격이 막 오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너무 자괴감 같은 거, 상실감 같은 거 갖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나 무분별하게 막 영끌 해가지고 막 한 채, 두 채, 세 채씩 많이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재테크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2억짜리도 안 되는 빌라를 사야 된다면 거기에 맞는 재테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고 아직은 그런 커리어가 안 되는데 그거를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10억이라고 하는 아파트만 보고 간다면 내 삶 자체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냉정하게 돌아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재테크를 하면서 1주택자를 만드시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면 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방법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재테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